안녕하십니까. 소비자 검색 키워드를 활용한 식품 소비 트렌드 분석 및 예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할 두이팀의 발표자 권영재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 두이팀은 이떡컴퍼니라는 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떡컴퍼니는 고객들에게 맞춤형 먹거리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단순한 먹거리가 아닌 믿고 먹을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진들에서 현재 이떡컴퍼니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떡컴퍼니에서는 현재 꿀스틱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 중인데요. 이에 앞서 꿀스틱 제품에 대한 트렌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저희가 데이터 인텔리전스 팀에 소속하여 꿀스틱이라는 키워드를 받아 분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위해 기본적으로 파이썬 언어를 사용하고 추가적으로 시각화를 위해 태블로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두이팀은 홍성욱 팀장님과 함께 권영재, 신익환 팀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최종 프로젝트는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상세 일정에 맞춰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떡컴퍼니 측과의 미팅을 통해 꿀스틱 키워드 내에서 4가지 상세 분석 요청사항을 안내받았습니다. 이 중 브랜드의 경우 이떡컴퍼니가 제주 기업인 만큼 제주 꿀스틱으로서의 방향성을 고려한 분석이 필요했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저희는 꿀스틱 소비자들의 반응이 담긴 데이터가 필요했고 다음과 같이 4개의 리뷰 플랫폼, 1개의 블로그 플랫폼을 선정하여 총 73,117개의 리뷰 데이터와 1,768개의 블로그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앞의 표에서 각 플랫폼별로 다른 소비자들의 성격과 수집한 데이터의 개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리뷰 데이터와 블로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뷰티풀숲, 셀레니움 그리고 오픈 API를 활용하여 직접 수집하였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로그 데이터의 경우 블로그 포스팅 날짜, 블로그 URL, 그리고 블로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리뷰 데이터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품명, 가격, 리뷰 작성 날짜, 선택 옵션, 리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카카오톡 선물하기 플랫폼의 경우 선물 받은 상황과 사람에 대한 태그를 추가로 수집하여 데이터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한 형태소 분석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모호성 해소 성능 평가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 바른과 키 분석기를 선정하여 리뷰 데이터는 바른, 블로그 데이터는 키위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형태소 분석기에서 분리된 단어들 중 의미가 없거나 너무 당연한 단어들을 불용어 처리하여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분석에 사용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워드2 벡터를 사용하여 연관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워드2 벡터란 쉽게 말해 비슷한 문맥에서 등장하는 단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라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분산 표현 방법입니다. 저희는 워드2 벡터를 사용하여 블로그 데이터에서 단어 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정 분석에 사용한 코엘렉트라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많이 사용하는 사전 기반의 감성 분석은 문장의 긍부정의 의미가 동시에 드러나거나 반어법의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 감정을 쉽게 분류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코엘렉트라를 파인 튜닝한 모델로 감정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딩 분석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리뷰를 보면 단편적인 정보만을 담고 있는 반면 오른쪽의 블로그 데이터는 꿀스틱 소비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블로그 데이터로 브랜딩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제주 꿀스틱으로의 방향성을 고려해서 저희는 일반 꿀스틱과 제주 꿀스틱을 나눠서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앞에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왼쪽의 일반 꿀스틱과 오른쪽의 제주 꿀스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중 천연 그리고 건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주 꿀스틱의 경우 한라산, 감귤과 같은 제주의 지명과 특산품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의 자료는 꿀스틱 블로그 글에 나타난 단어들의 연관관계를 시각화한 것으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단어 간의 연관관계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박스를 보면 품질과 프리미엄이 탄소 동위원 소비라는 단어와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탄소 동위원 소비는 천연 벌꿀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낮을수록 좋으며, 현재 식약처에서는 마이너스 23.5%, 그리고 한국 양봉 농협 기준에는 마이너스 22.5%를 천연 벌꿀을 판별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탄소 기준을 통과한 천연 벌꿀의 품질을 믿고 프리미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박스에서는 천연과 건강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소비자들이 천연 벌꿀을 건강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리뷰에서 꿀스틱 재구매 요인에 대해서 추가로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리뷰는 재구매에 대한 태그를 추가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재구매 리뷰의 빈도 분석을 수행한 결과 앞에 보시다시피 선물을 제외하면 맛에 대한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다른 어떤 요소보다 맛이라는 요소가 재구매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분석을 종합해보면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꿀스틱의 핵심 가치는 천연이며, 재구매 요인을 고려해 봤을 때 소비자들은 맛도 절대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제주의 천연 자연을 담아 더욱 특별한 맛을 선사하는 천연 벌꿀이라는 브랜딩을 제안하였고, 이는 이떡컴퍼니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패키지 분석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꿀스틱 소비 환경에 대한 분석을 수행해 봤습니다. 앞에 빈도 분석 테이블을 보시면 마켓컬리를 제외한 모든 플랫폼에서 선물이라는 키워드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전체 리뷰 중 선물 관련 리뷰의 비율도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꿀스틱을 선물로 활용하는 구매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켓컬리의 경우 선물 관련 빈도와 비율이 모두 낮아 직접 먹기 위한 구매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꿀스틱을 이렇게 선물로 활용할 때 과연 누구에게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물하는 대상에 대해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선물 대상에 대해서는 선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윗사람, 아랫사람, 그리고 또래로 그룹핑하여 비율로 나타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가장 왼쪽의 파이 차트를 보면 윗사람에게 선물하는 비율이 높았고, 그때 엄마와 아빠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의 주 사용자 연령대를 고려하면 50대 이상에게 선물한 제품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29cm와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경우 또래에게 선물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두 플랫폼의 사용자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20, 30대에게 선물한 제품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선물하는 대상에 따라 패키지에 대한 선호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워드클라우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패키지에 대한 구매자들의 반응은 주로 고급, 예쁨, 귀여움으로 나타나고 플랫폼별로 다른 양상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왼쪽의 스마트 스토어 제품표는 앞서 말했듯이 50대 이상에게 많이 선물한 제품들이며, 오른쪽의 29cm와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제품표는 20, 30대에게 많이 선물한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의 반응 비율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한 결과물로 붉을수록 반응이 높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각 표의 우측에 세 열이 반응에 대한 비율이고 고급, 예쁨, 귀여움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왼쪽에 50대 이상에게 많이 선물한 제품들의 경우 고급에 대한 반응이 높은 반면, 오른쪽에 20, 30대에게 많이 선물한 제품의 경우 예쁨과 귀여움에 대한 반응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선물하는 대상의 연령대에 따라서 선호하는 패키지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반응 비율이 높았던 제품들의 이미지를 분석하여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고급스럽고 예쁘고 귀엽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왼쪽에 고급 비율이 높았던 제품들은 공통적으로 블랙 색상의 패키지와 골드 라벨링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고, 오른쪽에 예쁨과 귀여움이 높았던 제품들의 경우 화사한 색감과 캐릭터를 활용하는 공통점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50대 이상을 선물 대상으로 타겟팅하는 고급 패키지는 블랙 골드 조합을 사용하고 20, 30대를 선물 대상으로 타겟팅하는 패키지에는 화사한 색감이나 캐릭터를 활용한다면 패키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첨가물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총 206개의 꿀스틱 제품 중에서 첨가물이 포함된 꿀스틱은 단 9개로 4.3%에 불과하여 아직 시중에 첨가물이 들어간 꿀스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첨가물에 대한 긍부정 요인을 감정 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에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리뷰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며 실제 리뷰를 살펴봤을 때 맛과 향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첨가물에 대한 선호가 제품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리뷰는 단 6건 존재했는데 해당 리뷰들을 전부 살펴본 결과 보시는 것과 같이 양이나 가격에 대한 불만족으로 첨가물 자체에 대한 불만족 요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첨가물에 대한 긍부정 분석을 종합하면 첨가물에 대한 선호가 결국 제품 구매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꿀스틱에 첨가물을 넣을 경우 대중적이고 일반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첨가물을 넣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시피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플랫폼에서 음료나 요거트와 함께 먹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로그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경우 약 50%가량이 음료와 약 20%가량이 요거트와 함께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켓컬리의 경우 반대로 요거트의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마켓컬리의 30, 40대 여성들의 요거트에 대한 높은 선호도와 마켓컬리 플랫폼 내에서 163개의 요거트 제품들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들이 연령대별로 고르게 높은 블로그와 스마트 스토어의 비율을 고려하면 현재 꿀스틱을 음료에 타먹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레시피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음료 중에서도 어떤 음료와 꿀스틱을 가장 많이 먹는지 음료 키워드 내에서 상세 비율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와 블로그 모두 물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물, 차, 커피 순으로 꿀스틱을 많이 타먹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레시피 분석에 더해 저희는 감성 분석을 바탕으로 부정 리뷰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부정 리뷰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앞에 테이블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선물과 관련된 포장 문제를 제외하면 대체로 맛 아니면은 양과 관련된 불만족으로 부정 리뷰를 남기는 구매자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양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를 보면 적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현재 꿀스틱의 경우 음료에 타먹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레시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꿀스틱 구매자들의 불만족 요인을 고려할 때 음료와 꿀을 타먹는 비율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한다면 양과 맛에 대한 불편 사항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요청받은 4가지 요청 사항에 더해 저희는 추가적인 마케팅 방안으로 꿀스틱 전용 꿀팁 보트를 기획해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꿀스틱 제품들은 맛과 양에 대한 불만족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족은 꿀스틱을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발생하며 이때 소비자들은 음료와 함께 가장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꿀스틱 자체의 용량을 조절하기보다는 꿀스틱과 음료와의 최적의 비율을 제시해 준다면 소비자들이 일정하게 보장된 맛을 즐길 수가 있게 되고 양과 맛에 대한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에 드러난 보틀 예시처럼 꿀스틱 한 포, 두 포에 맞는 눈금을 보틀에 표시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꿀스틱 전용 꿀팁 보트를 다양한 방식으로 마케팅에 활용한다면 기존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프로젝트의 수행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터컴퍼니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팀에 소속되어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프로세스 일정표는 오른쪽에 보시는 이미지와 같으며 저희는 여기서 첫 단계인 트렌드 및 시장 조사를 담당하였습니다. 저희는 요청받은 4가지 사항에 대해 분석을 바탕으로 왼쪽에 보이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케팅팀에 전달하였습니다. 저희의 분석은 마케팅팀과 온라인 사업팀 등 담당 부서들을 거쳐 실제 꿀스틱 제품 출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회사 보안상 자세한 부분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저희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마케팅팀의 신제품 기획안이 다음과 같이 작성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보완하고 싶었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의 자체 평가를 바탕으로 데이터 전처리 개선, 대시보드 구현,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의 단계를 추가로 수행했다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었다라는 아쉬운 점이 남았으며, 이 점들은 발표를 마친 후 피드백과 함께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언어 모델에 대해서 접근을 하셨는데, 언어 모델 하시면서 뭐 특이하게 뭐 어려웠던 점이나 뭐 이 이후에도 뭘 더 적용해 보고 싶다, 뭐 더 공부해 보고 싶다 하는 점이 있나요? 뭐 저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텍스트 뭐 리뷰나 블로그 데이터를 접하면서 형태소 분석을 수행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뭐 잘못 잘리는 결과들도 많이 마주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한국어 특성상 너무 많은 오타와 다양한 표현 방법들이 존재해가지고 저희가 고민한 부분들도 어떤 형태소 분석기를 써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해서 플랫폼별로 적용을 해보았고, 감성 분석도 뭐 사전 기반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수행을 해보면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봤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언어 모델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고, 한국어에 대한 문제도 잘 안 풀리는 게 사실인데, 그래서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이 많이 있어요. 그 네이버에 그 한국어에 대해서는 네이버에서 이제 내놓은 것도 있고 SK텔레콤에서도 내는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접근해 보시면 더 잘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한번 찾아보고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뭐 당연히 이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이게 좋은 상품이고 이제 다음에 꼭 구매를 해야겠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식선들을 좀 뭔가 이제 정량적으로 이렇게 그 근거를 가지고서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 측면에서 좀 신선하긴 했어요. 근데 우선은 그 과정이 그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분장에 대한 이제 토큰들을 잘라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상위 키워드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좀 뭔가 요거를 어떤 현상 측면에서 해석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제 분석적인 창의성이나 이런 거는 조금 뭔가 비중이 좀 낮아 보이긴 하는 게 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지금 당장 여기서 이제 어떤 아이디어를 좀 참고를 해서 다른 분석 기법을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은 한번 좀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향후에 좀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해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잘 들었습니다. 이게 키워드 분석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 자체가 형태소 분석에 맞는 키워드 추출 및 가중치 선정인데, 이게 솔직히 한국어는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키워드 추출할 때 뉘앙스나 문맥의 의미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이제 코어 일렉트라 모델을 쓰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다양한 사용자의 꿀스틱 리뷰에 대해서 마케팅 측면으로 방향성을 잡아서 그걸 보완하고 분석한 부분, 그리고 이걸 실제 서비스 모델에 활용해서 제품 출시에 기여한 부분은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키워드 분석 자체가 데이터 분석이라고 어떻게 칭하기에는 좀 분야가 약간 협소하긴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트렌드 분석이라든지 뭐 고객 니즈 분석 뭐 요 정도 분석 포커스라서 그런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뭐 제가 도움 드리라고 드릴 말씀이지 뭐 이렇게, 근데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번 엔드투엔드로 한 건 되게 좋았는데, 거기에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좀 더 뎁스 있게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식의, 그러니까 솔직히 고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 키워드 댓글들을 다는 고객들은 많지가 않거든요. 한번 본인도 생각해보면 본인도 악플을 많이 달지 선플을 다냐 이거지. 그러니까 안 좋은 고객만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경우가 많고 좋은 고객은 댓글을 달지 않는데 그럴 경우에 어떻게 보완해서 분석을 해야 될지 뭐 그런 차원의 생각들을 좀 더 구체화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도 리뷰나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 많고 사실 뉘앙스들이 거의 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 부분을 리뷰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없어가지고 결국에 또 이거를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좀 더 고민해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